어떤 이야기는 예고 없이 차가운 겨울밤에 시작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2년 전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만물이 잠들었을 무렵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인 또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길고 피곤한 하루는 끝났고 아침까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밤의 정적은 갑자기 깨지고 맙니다. 마른 노크 소리가 끈질기게 그리고 어딘가 초조하게 울려 퍼집니다. 처음엔 여인이 못 들은 척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구든 아침에 상대하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노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속옷을 서둘러 걸치고는 투덜거리며 불평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뭘 사러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잠기운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여인의 마음속 짜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같은 마을의 소년이었습니다. 깡마르고 얇은 옷 한 장을 입은 채 추위 때문에 두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구나, 뭐 살 거 있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손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따금 머리를 긁적이고 신발코로 바닥에 의미 없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 침묵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가게 주인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봐, 살 거 있으면 빨리 말해. 나도 자야 하니까. 거기 서서 머리나 긁적이지 말고. 한마디 쏘아붙이자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입안에서 우물쭈물거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여인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자 받고 돈 빌려주시나요? 그 이상한 제안에 여인은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밤중에 어린애가. 그녀의 첫 반응은 오랜 장사와 경험에서 비롯된 의심과 경계심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한테 빌려줄 돈이 어딨어? 또 도박이나 게임하려는 거지? 그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얼굴이 하얘지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어머니 때문에 빌리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200만 동만 빌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여전히 냉정한 머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못 믿겠다. 빌리려면 네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믿어주지. 넌 어린애인데 돈은 어디서 나서 갚을 건데. 만약 네가 그 돈으로 놀아나서 내가 네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할래?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소년의 뺨에 두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이 여인의 굳은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흐느끼며 더욱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아주머니, 만약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그러면 제가 아주머니를 저희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세요. 약속할게요.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 후엔 일하러 나가서 이자랑 원금까지 전부 다 갚을게요. 가게 주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내버려둬. 돈 문제는 귀찮아. 200만 동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야. 라는 이성의 목소리. 하지만 다른 한편의 마음은 소년의 눈빛과 너무나도 진솔하고 이상한 제안에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채권자를 직접 집까지 초대해 확인시키려는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밖의 바람은 여전히 슬프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깡마르고 가여운 소년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무모하면서도 자비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게 주인이 거친 외면 뒤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들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쉽게 마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연민의 마음이 의심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찼습니다. 알았다, 그만 울어.
기다려, 옷 입고 올 테니 태워다오. 낡은 오토바이 뒤에 앉아 겨울밤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골길은 어둡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건 함정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년의 착하고 고생한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떠올라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드러난 기울고 텅 빈 집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년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상에 누워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여인의 마음은 조여드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마르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속삭이듯 말했고 숨결도 희미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감정,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놀 나이에 짐을 짊어져야 하는 효심 깊은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소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래층에 내려가 있어. 빌려줄게. 200만 동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작은 장사꾼에게 한밤중에 그만한 현금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판매금이 든 상자를 열어 5만 동짜리, 2만 동짜리 지폐를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지갑에서 모든 돈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잔돈을 모아두던 도자기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장사꾼의 땀이 밴 구겨진 잔돈 한 푼 한 푼을 그녀는 소중하게 모았습니다. 몇 번이고 세고 또 세어 마침내 딱 200만 동이 되었습니다. 손안의 돈뭉치는 두툼하고 그리고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그녀는 돈뭉치를 모두 그에게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자, 딱 200만 동이다. 이걸로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 하지만 돈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 어머니 일 끝나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 갚아야 해. 알았지? 소년은 돈을 받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여인의 마음은 안쓰러움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의 행동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가게 주인의 삶은 다시 일상의 궤도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소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고 더 이상 200만 동의 빚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마당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소년은 마을을 떠나 멀리 일하러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일상생활이 그녀를 바쁘게 만들면서 그녀 또한 그 빚에 대해 점차 잊어갔습니다. 1년 후 바로 그의 어머니 첫 제삿날에 그녀는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까맣게 타고 다부져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 잠깐 그녀도 빚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지금 200만 동 때문에 빚독촉을 하러 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외로운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갚으러 올 것이다. 만약 갚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셈치자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소년과 200만 동의 빚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오후에 키가 크고 얼굴은 의연하며 의젓한 분위기의 젊은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가게 주인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날의 소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다낭에서의 생활,
안정된 직장, 그리고 모아둔 돈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젊은이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그날 아주머니께 200만 동을 빌렸습니다. 이제 이자도 계산해 주세요.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래서 조금 모았습니다. 동생 학용품비와 학비를 빼고도 아직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아주머니 빚이 생각나서 갚으러 왔습니다. 그 당당하고 진솔한 말을 듣고 가게 주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빚을 돌려받게 되어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놀라고 감동한 것은 젊은이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내저으며 이자를 거절했고 심지어 그의 여비가 부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한동안 실랑이가 오간 후 마침내 젊은이는 그녀에게 원금 200만 동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동을 손에 쥔 순간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곳에 서서 그녀가 왜 우는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울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옛 소년을 생각하며 혼자서 거친 세상의 풍파를 헤쳐온 그를 안쓰러워하며 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의 인격과 자존심에 감동하여 운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약속을 잊지 않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신뢰라는 가치를 온전히 지켜낸 것입니다. 손에 돈을 쥐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따뜻함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지난날 자신의 선행이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보답받은 것입니다.